자, 지난번 FOMC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재료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료가 10월 13일 CPI 지표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약간 시장 공백기, 재료 공백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역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죠. PC 물가 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시장 예상은 전체적인 헤드라인 PCE 물가 지수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지난번 CPI 발표와 마찬가지로 근원, 즉 코어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유로존 내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유로존 내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페드 또는 ECB 주요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과 그리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FOMC 이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저희가 그 FOMC 회의 전에 방송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9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현실에 대해서 엄격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 그리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종 금리와 관련한 부분들은 대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9월 FOMC 회의 결과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준이 상당히 좀 현실 인식을 지난 6월과 대비했을 때 엄격하게 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시장이 과민 반응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최종 금리 수준과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불리시한 목표를 연준이 설정을 했고요. 일단 올 연말까지 4.4%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시중에서는 2년물 국채 금리와 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좀 증가하면서 최근에 그 레벨 자체가 113에서 114 레벨까지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뭐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좀 계속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올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네네. 네네. 그 CPI 지표는 이제 월 초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우리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물가 지표로 꼽는 PCE 지표가 이제 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자, 네. 이번에 발표될 PCE 물가 지표는 좀 어느 정도로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PCE 즉 개인 소비 지출과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 두 개의 지표 간의 차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CPI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비중 자체가 30% 이상이 좀 되고요. 교통이나 음식료 이런 쪽이 각각 17%, 15% 정도 평균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PC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비중이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최근에 CPI 부담이 됐던 임대료, 주택과 관련한 부분이 이 PC에서는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헤드라인 지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교통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PC에서는 2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간의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 즉 코어 PC가 좀 더 끈적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들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과 좀 유사한 궤적을 좀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하시는 정도의 지표 발표가 있었을 때 사실 시장에서는 CPI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하고 PCE는 좀 반응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은 이 지표를 보고 좀 놀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9월치가 이제 잠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미시건대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CPI 같은 경우가 PC보다 먼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도 만약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가 지표 외에도 우리가 좀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게 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 증시가 저점을 기록했을 때 나타났던 2년물 국채 금리의 고점이 크게 좀 빠르게 돌파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그 움직임이 상당히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표를 통해서 하나 보시면은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의 피크 아웃과 그리고 저희가 지난 8월 전까지 기대했던 페드 피복과 관련한 부분을 좀 보면 이 시차가 짧게는 6개월에서 한 8개월, 길게는 평균 15개월 이상 걸렸던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 10년물 국채 금리의 피크아웃이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시점에서 피크아웃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이후에 투자 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3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거든요. 지금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3분기 기업 실적 추정치가 지난 6월 말에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3% 초중반까지 크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업 이익의 절대적인 레벨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평균 이상 충족해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준 자체적으로도 일단 향후 경기에 대한 상당히 좀 현실 인식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 특히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가이던스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상황이 좀 더 엄격해진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그에 맞는 상황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실제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좀 더 타이트한 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가 이번 실적 시즌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의 피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0월 시장도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이제 간밤에 최근에 시장 흐름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S&P 500 지수 흐름을 보면 일단 최근 풋옵션과 관련한 매수 거래 자체가 크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저희가 흔히 보는 공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간밤에 이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비중이 크게 좀 늘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10월에서 11월로 갔을 때 현재 30 초반 레벨인 이 빅스 지수가 50에서 6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베팅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매주 발표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일단 최근 향후 6개월 내 약세장으로 전망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위에 최고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